지금 다니시는 병원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예산부터만 다니고. 병원에 가서 네. 고양이가 안 키우세요. 병원에서 주사가 힘드실 거예요. 꼭 필요하시면 주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하고 다 갈게요. 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제가 동물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동물 입장에서도 사랑받는 거 맞을까라는 네.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나마 의사소통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좋니?라고 물어보기라도 할 수 있는데 동물들은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이 아이한테 좋겠지라고 일방적으로 해주게 된단 말이죠. 네. 게다가 이제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끔 동물과 관련된 기사를 봤을 때 좀 부정적인 기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분은 동물을 저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저거는 사랑이 아니고 학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많죠.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또 하나의 이거 학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심지어 이제 동물 보호 단체에서 굉장한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네. 게 뭐냐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지만 또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오해를 네. 주고 또 이제 모든 동물 단체가 다 그런 것처럼 비춰질까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좀 실체를 알려드려야지 이게 또 개선이 되니까요. 오늘 네.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대구에 한국동물보호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단체인데 이게 91년에 벌써 재단법인이 될 정도로 역사가 긴 단체거든요.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금설란 회장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던 재단법인인데 이 금설란 회장님이 거의 우리나라 동물보호 운동의 시초 같은 분이에요. 80년대부터 개인적으로 동물보호 운동을 하다가 91년도에 이 재단을 직접 만드시고 또 1991년도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최초로 제정된 해거든요. 네. 그때 그 법이 제정되는데도 이제 기여한 그런 곳인데요. 그 곳이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죠. 곳인데. 그런데 네. 거기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현재 이 금설란 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협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협회가 지금 최모 씨라고 하는 어떤 여성분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2015년 10월부터 이 협회 이제 회장이 돼서 재단 그 등기에 아예 이제 회장으로 등재가 된 거죠. 회장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정말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걸 하나씩 다 소개해 드릴게요. 동물 보호라는 명목 아래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협회가 회장과 함께 이사가 8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재단인데 이분이 이제 회장이 되면서 이사들을 몇 명을 싹 갈아치운 거죠.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사 3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5명이 바뀌었는데요. 이 바뀐 사람들이 다 자기 측근들로 바꾼 거예요. 자기 친동생, 자기가 아는 언니들. 그리고 이분이 그 협회 내에서 보호소 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가진료를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이 자가진료를 할 때 쓰는 약을 불법으로 공급해주는 약사, 이런 사람들을 이 협회 이사로 일단 등재를 시킨 거죠. 재단법인이면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그렇죠.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런 걸 다 무시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사진을 8명이나 처음에 포진시켰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단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걸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일단 아는 사람들로. 그것부터가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요. 네, 그런 문제죠. 근데 이 또 약을 보내준 이 약사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 기존에 이 8명의 이사들 중에 3명은 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3분 중에 한 분이 또 약사예요. 약사면서 포항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했었던 좀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이 보호소 운영을 접게 됐는데 그때 이게 이 보호소 운영이 논란이 됐을 때 대신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서명운동을 받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약사예요. 이 약사를 추가로 이제 이사에 넣은 거죠. 기존에 이 포항시 동물보호소를 운영했던 약사분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사람의 추천으로 이제 다른 약사가 한 명이 추가돼서 이사가
로 추가가 됐는데 기존에 계신 분도 약간 문제가 있는 있죠. 분이었는데 근데 추가가 된 건 네. 이분의 소개로. 근데 추가된 분이 불법으로 약을 택배로 이제 보내주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불법인 거죠. 약 택배로 보내는 거 불법. 그렇죠. 약사법에 약은 의약품은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택배 판매 이런 거 다 불법인데 이분이 택배로 약을 보내고 거기에 영수증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얼마 계좌번호 적어서 이게 입금을 하게끔 해서 약을 수차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를 했거든요. 이것도 약사법 50조 위반인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큰 그 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위반하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셨고요. 이 최모 회장이 하는 동물 학대 행위들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이 보호소가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는 곳인데 이분이 이 보호소 협회 회장을 맡기 전부터 자기가 살던 집에서부터 벌써 60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 동물 학대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능력 이상으로 동물을 많이 키우는 행위.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정도의 동물 학대를 하던 분이 협회를 맡으면서 이 60마리의 고양이들을 다 이 협회로 데려온 거죠. 그리고 협회 옆에 22평짜리의 빌라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아무런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이 22평짜리 빌라를 한국동물보호협회 제2보호소라고 올려놓고 이거 사진을 찍어서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예요. 마치 이것도 자기 어떤 보호소있냐. 그래서 그 좁은 22평밖에 안 되는 곳에 몇십 마리의 고양이를 보호하고 심지어 거기에 강아지도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는 거의 방치 상태예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산책을 못하고 발톱 관리를 안 해주면 발톱이 자라서 이렇게 말리거든요. 네. 말려서 아래가 이제 살이 찔릴 정도까지 강아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한국동물보호협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학대들인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대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보호소라는 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가진료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네. 정도로 심각하게 하냐면 이 고양이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성화 수술이나 기타 어려운 수술들은 이제 연계된 동물병원에 가서 봤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자기가 하는 거죠. 예방접종 자기가 하고요. 항생제 주사 자기가 놓고요. 심지어 이제 고양이가 좀 아프다 싶으면 이제 수액을 자기가 직접 놓는데 근데 이 자가진료라는 게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금지가 됐잖아요. 금지죠. 그러니까 사실 네. 금지가 되기 전까지 이분이 했던 보호소 내에 보호동물에 대한 진료는 사실은 수의사법상으로는 합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자가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보호소에서 입양된 애들 있죠. 이미 주인이 생긴 애들. 이런 애들을 이분이 진료하면 불법이거든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입양을 보내면서도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뭐 백신 접종 같은 거 와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른 주인이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이제 불법 진료를 유도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녹취록을 입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마시고요. 원래 꼭 필요하시면 수술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다 갈게요. 고양이는 쓸데없이 이런 걸로 수술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아, 네. 고양이는 뼈가 잘 붙어요. 병원에 가서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지금 다니시는 병원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예상국 동안 다니고 왜냐면 저희가 고양이가 안 배우세요. 그래서 병원 차려가지고 임상병원밖에 없는데 고양이 선생님이 많지 않잖아요. 아마 병원에서 주사하기 힘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나 고양이에 대한 상식도 없으신 분인데 네. 이런 진료 행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협회를 맡기 전에 자기 집에서 60몇 마리의 고양이를 기를 때부터 아마 자가진료를 자기 스스로 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이 고양이에 대한 이 진료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입양이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의 동물이 아닌 고양이에 대해서도 진료를 하는 이런 불법 진료. 이거는 엄연한 수의사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진료까지 해오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소유의 보호동물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있는 동물에 대해 고양이를 진료하다가 고양이가 죽은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약사들로부터 약을 공급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약을 보내준 이 약사가 다른 약사도 아니고
동물약국협회라고 하는 동물약을 판매하는 약국을 운영하는 협회 회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지금은 또 그거 외에 또 다른 약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보다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누구보다 분이잖아요. 약사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지켜야 하는 분이 약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약을 보내줘서 이런 자가진료뿐만 아니라 불법 진료까지 행해질 수 있도록 방치하고 도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자가진료를 하다가 혹은 관리 소홀로 이제 동물들이 폐사를 하잖아요. 그럼 네. 이걸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요. 정확히 이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던가 아니면 화장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 거죠. 그냥 신고가 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온에 그냥 아이스박스 같은 데 넣어서 비닐봉투에 감싸서 그냥 보관을 하고 이런 영상들까지 다 지금 접수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법, 단순히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까지도 위반을 하더라 이런 분입니다. 접수된 내용들이 지금 대한수의사회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전부 다 내용이 전달이 됐어요. 증거까지. 그래서 아마 대한수의사회 불법진료 신고센터에서 이 회장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거고요. 덧붙여서 이분한테 약을 불법으로 보내준 이 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제대로 처벌을 받는지를 좀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게 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면은 맞아요. 별로 그럴 경종을 수 울리지 있어요.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보를 이게 공무원이 뭐 경찰과 함께 실제로 그냥 막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막 촬영하고 증거 확보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정말 이 숨기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확보되어 있는 증거들도 사실은 과연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지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거나 혹은 이게 진짜 혐의 없음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추적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동물보호협회 최모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동물 학대 행위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에 또 관심을 보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려는 예, 그런 성의가 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위클리벳에서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